네, 반갑습니다. 여미입니다. 시호입니다. 제가 그 홈 336에서 토지 경매 수업을 출강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4주 종강을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물건을 하나 톡방에 올렸어요. 톡방에 올려서 이 물건 어떠세요? 하고, 올려놨더니 또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견도 같이 공유를 할 겸, 또 치우님도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현미경에서 경매숙굴 현미경 TV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남은 시간에 자투리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치우님 시간을 좀 뺏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물건을 한번 볼게요. 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용도는 전입니다. 농지이고요.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게 수업 시간에 330제곱미터가 가끔 나오는데 330제곱미터면 이제 100평이죠. 그렇지. 농지법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유리용 온실 이렇게 있으면 농업인이 되는 조건에 그때 33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100평이 조금 안 되지만 330제곱미터가 이제 기준입니다. 감정가가 이제 7,900 정도인데요. 공시가가 거의 9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가가 공시가 대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일단 농지연금용으로 좀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감정이 공시지가 대비해서 떨어졌냐면 여기 보실게요.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가 있어서 여기에 함부로 이제 건축물을 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여기 사진상에 보이는 게 이제 보호수네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보호수고 여기 뒤에 보면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입구 쪽에 이렇게 펜스를 쳐놨고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사진상으로 보면 경사가 그래도 꽤 있는 듯 보입니다. 경사도가 꽤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게 장비를 들어가가지고 긁어내려고 하면 저 정도 경사도야 그쵸? 우습지. 단을 나눠서 만들면 되니까 계단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긁어도 저 정도 경사도는 그냥 우습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또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토지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어. 그렇죠. 경장용으로 이렇게 토지를 절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성토를 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개발이 아니잖아요. 보호수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말하는데 이쪽 보호수는 나무가 죽지만 않으면 돼. 나무 죽게끔 농약 뿌리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어떤 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뭘 못 한다, 저것 때문에 내가 개발 행위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더 좀 이쪽을 들여다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보호수 때문에 저 타운하우스가 이 땅을 매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 타운하우스 저 사람들도 참 멍청하다는 생각을 해. 내가 저 지금 사진을 보면 아까 위에서 본 사진, 아까 위에서 찍은 사진 있죠. 요거를 보면 되게 경사도가 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방금 이 사진을 보니까 또 경사가 그렇게 또 심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 저 정도 같은 경우는 단을 나눈다고 했는데 저 나무 있는 쪽까지 어느 정도 딱 단을 나눠가지고 흙을 내리면서 나머지 위에는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렇죠. 상관이 여기 없거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깎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눠서 위에 또 평평하게 이렇게 항상 흙이 없어서 문제지. 그렇죠. 있는 흙 거야, 많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또 이런 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도로가 붙어 있다라는 것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주변에 타운하우스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매력이라고 봐. 왜냐하면 타운하우스에는 어찌됐건 사람이 사는 거고 도로가 있고 저렇게 교통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 보는 눈이 다 있거든. 그렇죠. 좀 이쁘게만 갖고 놓으면 보호수 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해서 왜 보호수 밑에서 붕어빵 장사 하냐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할 거야. 아니면 저 보호수에서 보호수한테 해가 되지 않는데 저기다가 벤치 하나 갖다 놓고 쉰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이게 보호수 때문에 지금 감정 금액 자체가 좀 낮아졌는데 저거는 보호수가 하자라고 보기 때문에 낮아진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바꿔서 이 보호수가 장점이 되게끔 만들면 어떠냐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큰 나무, 저 수령이 아까 600살이었던가? 저 나무가 어떻게 귀하니까 보호수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저 정도의 큰 나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감정 가격은 감해졌지만 오히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어떠냐 이런 거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보호수가 죽지만 않으면 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음식점은 나무를 죽이질 않고 음식점 안으로 나무를 넣어서 만든 것도 알잖아. 그렇죠. 제가 아는 거기 말하는 거죠. 그렇지. 거기 식당 안에 가면 이 나무 기둥에 유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 하늘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실내고 그런 식으로 걔도 이제 보호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 보호수가 차량 진입을 막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내가 개발을 하는데 저 보호수 쉽게 옮길 수 없는 나무, 죽이면 안 되는 나무 여기에 딱 꽂히면 그 이상의 생각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펜스가 쳐져 있는데 지금 타운하우스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쪽 뒤에 바로 이 타운하우스를 조성 중이에요. 이 토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땅을 팔고 싶냐? 땅을 팔고 싶으면 저 앞에다가 저기 지금 이 보이는 이 빈 땅에다가 뭐 쓰레기나 오물 같은 거를 잔뜩 싹 갖다 놔. 예를 들면 나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앞에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분양이 안 되겠죠? 그럼 분양하는 업자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려고 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겠지만 나는 면적이 일단은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농업인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렇죠. 여기에 벌통 10개만 갖다 놓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업인이 되거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벌통이 드나들게 된다라고 하면 저 타운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벌에 쏘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1년, 2년 아니고서는 되게 조금 그래. 그래서 도시 양봉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파트를 하게 되면 높은 층수에다가 그걸 놓는데 그러더라도 사람이 쏘인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저 타운하우스가 쳐져 있는 저 담벼락? 펜스. 펜스? 네. 뭐 저것도 엄격하게 측량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공사를 하다가 주인이 없는 땅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흙도 많이 긁어갔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경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펜스는 사실상 이제 이렇게 대각선을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침범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것도 만약에 제대로 측량해서 만약에 이거 침범했으면 이만큼의 땅의 사용료를 내시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짠해도 함부로 말 못하거든. 그럼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있으면 나 같으면 모양새 좋게 가는데 뭐 저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게 그리고 똑같이만 말했지만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저 도로의 경사도일 뿐이야. 그렇죠. 이 도로만큼의 경사도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자, 이 로드뷰를 보니까 이때는 이제 여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오, 나무가 울창하고 예쁘네요. 앞에 이 집도 다가구인가? 원룸인가? 뭐 100평 정도 되니까 뭐 저런 취락 지역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주말 농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도 그렇죠. 충분히 분양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스카이뷰를 보니까 보면 바로 앞에 또 아파트가 있어요. 하이. 네, 아파트도 있고 지금 요 땅인데 이쪽에 이제 타운하우스가 들어오니까 천상 벌통을 놔도 나는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저는 왜냐면 도 있고. 뒤에 산도 있으니까. 네네, 여기가 입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용인이잖아요. 용인이고 구구 이제 동단위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공시지가는 떨어짐 없이 계속 올랐을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 한번 떨어져서
어찌됐건 보수가 있다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으니까 한번 떨어져서 그래도 한 5천에서 6천 사이? 6천 조금 초반? 중반?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낙찰 받으면 파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냥 단기로 판다라고 하면 한 1억 정도로 팔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고 장기는 내가 말 못하지. 그렇죠. 장기로 판다라고 하면 저 정도 면적에 땅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 타운하우스가 저 땅을 매입했던 그 금액의 1.5배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모양새 좋게 가려면 저 땅까지 딱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 왜냐하면 75 전이 딱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 그렇죠. 여기. 지금 펜스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펜스.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긁어간 것 같아. 이만큼. 아유, 그럼. 저 도로가 저렇게 완만해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 천상 밑바탕에 흙이 있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저 흙을 샀겠어? 그냥 긁어갔겠죠. 개인 땅이니까. 근데 이제 뭐 긁어가든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이제 저 땅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측량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이제 소유자 맘이고 두 번째는 포크레인은 한 이틀 정도 빌려서 좀 이쁘장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쓸모는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모로 쓸모는 많아지고 또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건축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쁘진 않아. 다만 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 보호수가 힘드니까 베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보호수가 힘드니까 죽는다든지 뭐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지. 건축을 왜 안 돼? 할 수도 있죠. 건축은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건축을 해서 거기다 내가 뭘 하실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뭐 임대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수익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보통 토지를 만지는 사람들 중에 내가 뭔가를 걷다 지어서 분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거는 전문적인 업자가 아닌 이상은 나는 쉽지가 않다고 그렇죠. 봐. 그래서 땅은 어느 정도까지 반개발 상태에서 넘기는 게 낫지. 그렇죠. 내가 개발을 완료한 상황에서 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전문 개발업자가 아닌 이상에는 굳이 그렇게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내가 쓸 것 같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에 큰 나무가 있는 예쁜 뭐 카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뒤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카페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 나무가 굉장히 큰 그쵸. 이점이 이점이 되지. 되는 거죠. 너무 예쁘죠. 뭐 이렇게 노천으로 풍년이 그렇죠. 이렇게 노상에 이쁜 테이블만 갖다 놔도 그럼요. 어주 나름의 그림은 나오는데 여름에는 또 운치 있고 겨울에는 또 거기다가 뭐 장식을 해서 뭐 겨울 분위기 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는 동네는 보호수가 있다라는 이름으로 그 주변 사람이 은행나무인데 네. 보호수가 있다라는 이름으로 그 은행나무의 은행 열매 냄새 때문에 시에서 돈을 줘. 뭐 약간 위로금이나 보상금 이런 그렇지. 건가요? 보수 때문에. 근데 저 느티나무니까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보호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이점이 되는 부분을 봐야지. 그렇죠. 내가 보호수 때문에 뭘 못한다. 보호수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 뭐 보호수 때문에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저 보호수가 수명이 길지 못할 거야. 저는 이 땅이 유찰은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이 땅이 유찰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조회수가 너무 낮아. 아직 신건이라. 그런 것도 있고 보호수 건드리지 못하는 땅. 이 인식이 너무 그 커서 하자가 솔직히 한번 넘기더라도 넘겨서 감정가를 넘기더라도 한 한 번은 떨어질 유찰된다. 것 같아. 나는. 한 번이 유찰돼서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 중에 이제 조금 가치를 보는 사람이 어이, 나타나서 전해체를 넘긴다. 넘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지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보호수에 대한 핸디캡이 커. 왜냐하면 딱 보면 감정가도 이 보호수를 언급해놨단 말이야. 보호수 때문에 평가 금액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또 아무 보호수가 이점으로만 무조건 봐서 신권을 가격을 넘기기에는 쉽지가 않지. 아, 내가 저 동네에 살았으면 저는 신권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너무 좀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저기를 괜찮다고 봐요. 한 6천 초반 정도?
이 정도 따는 게 6,500 밑으로 따는 것이 나는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해. 제가 저 인근에 살았다면 저는 신권에 가서 일단은 내 걸 만들고 싶어요. 내 걸 만들어서 뭐 물론 아주 뭐 확 높게 쓰지는 않겠지만 6천하고 지금 신권이면 한 2천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2천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따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당장 팔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저 땅을 딴다면 당장 뭐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팔려고 뭐 다른 행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제가 최대한 저 땅을 이제 우리들 얘기로는 좀 가지고 놀고 싶은 거죠. 가지고 놀다가 예를 들어서 경작지로 좀 만들고 뭐 주말 농장으로도 쓰고 내가 만약 저 인근에 산다면 용인에 산다면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올랐을 때 그때 매각을 하면 세금도 낮아질 뿐더러 더 가치는 또 올라갔을 테니까 그렇게 쓰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것 같아. 네. 대출도 나올 것 같고 대출은 나오지.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요새 뭐 3천만 원 가지고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336도 그렇지만 여기 현미경도 그렇고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저 땅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자는 내야겠지만 그래도 저 정도 땅은 여기서 이자 따지는 것은 좀 무의미하고. 네, 저는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문제는 저 타운하우스가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 뭐 그래도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던데요. 용인이잖아요, 용인. 그리고 여기도 이걸 보고 한 걸 거란 말이지, 여기도. 이거 보세요. 아유, 저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예, 여기 너무 크죠. 여기 또 교통도 여기 도로 뚫리고 하면 교통도 더 좋아지고 바로 이쪽에 용인 들어가는 쪽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오늘은 지난번 톡방에서 얘기한 그 고림동 땅 이거 언제죠? 다음 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날짜가 22일이니까 지금 오늘 며칠이더라? 오늘 16일. 다음 주에 하는 거니까 입찰 6일 전이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지 본인의 계획이 생기면 저는 한번 입찰해보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시윤이 말씀대로 한번 유찰되는 걸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윤님도? 나도 괜찮아. 괜찮은 괜찮은데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약에 한번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그 다음번에는 전회차를 넘길 것 같은 분위기도 살짝 감지가 되네. 7,900밖에 안 하니까. 근데 조회수론을 보면 네. 얼마 안 되니까. 신권이니까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좀 웃겨. 아 신권일 때 봐야지 왜 뒤에 가가지고 유찰되는 그 가격을 보냐 가치를 그러니까 봐야지. 이게 똑같은 건데 내가 신권 분석을 많이 하는 것은 물건일 때가 보는 게 나온데 이게 가격을 보고 물건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보통 이제 저희 수강생들 또 현미경 수강생들 또 그 넘어서 이제 기초반 말고 실전반 하시는 분들도 그 물어보는 물건들 보면 결국에는 한 2번 정도 유찰된 그 가격 떨어진 걸 보고 이렇게 물어보지 신권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보고 가격을 맞추라고 해도 이 가격이 떨어지는 그 매력 때문에 경매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아. 이런 게 오히려 신권에 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이어야지. 경쟁도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유찰되면 50% 떨어지면 70% 넘겨가지고 낙찰이 돼버리고 70% 떨어지면 또 100% 넘겨갖고 낙찰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경쟁을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물건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